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보듬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이제 특목 영어라고 되어 있고, 제가 특목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특목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담아져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꼭 특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사실 고등학교 대비는 비슷한 내용이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이제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비슷한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알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특목고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듬에서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중학교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학교 시험은 항상 잘 본다. 학교 시험은 항상 90점대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러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한다고, 암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등 영어에서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보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처음 받고 너무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조금 고등 영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좀 알고 들어갔다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건 암기 위주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특히나 과천 관내에 있는 과천고라든지 과천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술형 비중이 높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는데, 장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점수를 깎이게 될 거예요. 아마 과천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4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40점을 차지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식을 다 맞고 서술형을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서술형을 빵점 맞는 아이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잘 대비하려면 암기 위주가 아니라 능동적 사고를 하고 좀 공격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준비가 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많이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중등 영어 유명한 교재들, 시리즈로 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 그런 교재들과 모의고사 텍스트는 결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풀이에 중심적인 스킬이 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아이들은 사실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시험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시험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감으로 푸는 것 같아요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법이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감으로 풀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서 이게 그냥 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어 좀 알고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면 답을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텍스트가 어려워졌을 때 분명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절대 풀면 안 되고,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정확하게 수학 공식
처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 정말 완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법어휘에 대한 정리와 정확한 글읽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에 제가 3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실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공부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위주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근데 애들이 좀 그냥 열심히 시키는 걸 열심히 준비해 왔던 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정말 슬픈 얘기지만 고등은 정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함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좀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욕심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겨운 공부를 지금 해야 고등학교 때 덜 지겹다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어법과 어휘입니다.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외국어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정말 필수고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단어를 좀 많이 외우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법 같은 경우에도 좀 정리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해라. 나에게 필요한 진짜 공부를 해라. 이건 뭐냐면 감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이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 상태인 거죠. 막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너무 많이 반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 다 했어. 몇 바퀴를 했고 이미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용을 그냥 대충 들어봤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생각해 이거랑은 좀 구분을 잘 해서 모르는 것들을 좀 빨리빨리 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고등 영어 지문이 어머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는 나의 햄버거 내부에 오이를 소금물에 절여 만든 음식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한다.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 내부에 오이를 소금물에 절여 만든 음식이면 피클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늘려놓아요. 쓸데없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거 빼주세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해력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 문장 구조도 어렵게 되어 있다 보면 단어를 다 알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 정말 어렵게 되어 있고 단어도 사전적인 의미를 자꾸 외우다 보니 그 사전적인 의미는 머리에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영어도 결국 국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맥락의 지식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주로 배워왔던 직독직해죠. 그냥 단어를 나열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연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는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사정에 의해 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건 맘대로 이사 가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쏙쏙 이해가 돼야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막 막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해석과 독해를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직독직해를 한 것을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특목고 영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는 우선 차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등 영어와 특목고 영어는 특히나 더 차이가 심한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과, 그리고 뭐 문헌중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우선 모의고사가 막 2~3세트씩 들어가요. 2~3세트씩 들어간다는 건 난이도가 아주 쉬운 질문을 제외하고 한 28질문에서 30질문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 요거는 지금 과천외고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명이기는 한데요. 과천외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서가 10페이지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가 들어가는데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 한 80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어장은 평균 200개에서 300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표제어뿐만 아니라 예문이나 뭐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범위이고, 이게 사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2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고에 간다면 정말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범위를 소화하게 될 것이고, 아마 한 3배? 최소 3배에서 4배의 범위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이거를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지 않다면 좀 아마 애를 먹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과천외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면 1학년 거, 2학년이면 2학년 거, 3학년 내내 3학년 거 이렇게 가는데, 과천외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봐요. 그렇다는 건 중학교 3학년, 즉 과천외고 입학하기 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텍스트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뭐 경찰사관 기출, 뭐 부교재, 수능 특강, 뭐 원서 및 각종 아티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확장된 사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과천외고의 시그니처 킬러 유형들이 있어요. 내용일치나 추론을 개수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한 I까지의 선지를 줘요. 그럼 한 8개, 9개 되는 선지를 주고 이 중에 옳은 게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절대 찍을 수도 없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넓고 깊게 보고 그냥 이 텍스트를 완전히 꼭꼭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지문을 변형하거나 원문을 추가하는 경우, 원문을 추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같이 가져와서 출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못 본 텍스트가 내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능은 안 배운 텍스트를 하는 게 맞는데 내신은 배운 텍스트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를 기준으로 사실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 시험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특목고, 뭐 외고 아니더라도 자사고, 특목고, 뭐 어려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많이 변형하고 원문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냥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다면 점수를 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부량을 늘릴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어머님들. 정말 공부를 안 합니다. 단어도 너무 안 외우고요. 숙제도 진짜 하라는 대로 해오는 아이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과연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이 막 물어봐요.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이래요. 그럼 저는 꿈과 희망을 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어렵다. 안 하던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닌 이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습관을 좀 잡고 공부량을 좀 기본적으로 늘려놓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오늘 체육대회에서 힘드니까 안 가요. 뭐 오늘 좀 배가 아픈 것 같으니까 안 가요. 뭐 어째서 힘들어서 안 가요.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막 왔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 집에서 쉬지 이렇게 말하면 나 할 건 해야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상위권
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학원에서도 잡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와 문법은 정말 중학교 때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영어는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걸 어떻게 잘 써먹고 활용하고 변형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고, 사실은 새롭게 개념을 배우고 실력을 쌓는 건 중학교 때까지 끝나야 하는 문제라서 뭐 독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되고, 문법도 정리가 좀 완벽하게 된 상태로 고등학교 때는 활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완성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려운 텍스트의 노출입니다. 특히나 상위권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텍스트를 미리 좀 많이 봐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중3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좀 풀어서 정말 상위권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사실 쉽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안정적인 2등급, 즉 85점 이상이 나와야 어느 정도 좀 상위권으로 가볼만 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셔서 아이들이 좀 모의고사를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등급 이하가 나왔다면 단어 부족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가 나왔다면 고등 단어를 많이, 그래서 독해나 문법이고 다 필요 없고 우선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에 대한 대비입니다. 다양한 어휘와 문형을 활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활용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그냥 배운 내용,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냥 개념을 맞추는 이런 유형이 아니라 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 개념도 써보고 저 개념도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제가 영역별로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수능 수준의 어휘가 자연스러워져야 해요. 사실은 이거는 물론 상위권과 외고를 특목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능 수준의 어휘가 일단 자연스러워야 텍스트를 읽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수준의 어휘가 좀 자연스러울 때까지 많이 외워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번 뜻만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자꾸 그 단어장에 보면 제일 크게 나와 있는 표제어만 외우고 알고 있는 뜻만 외웁니다. 그러면 그게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뭘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고 뭘 붙이면 부사로 바뀌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품사가 같더라도 완전히 문맥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은 그냥 자기가 익숙한 단어, 익숙한 뜻만 알고 있다 보면 그냥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완전히 문맥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서 1번 뜻 말고도,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1번 뜻 말고 2번 뜻, 3번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1번 뜻 외에도 많은 뜻들을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다음 품사의 활용형과 동반이어까지 좀 확장해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품사 구분을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그냥 뜻만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 그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저한테도 막 그래요. 조교수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거나 그러면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이거 뜻 맞게 해주시면 안 돼요? 조교수 선생님 틀렸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맞게 해주시면 안 되냐, 맞은 거 아니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면 틀렸다. 품사가 틀린 거예요. 단어의 품사를 안 외우면
의미가 없는데 뜻을 맞으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걸 자꾸 맞았다고 해주고 그래 그냥 맞게 해줄게 넘어갈게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정확한 품사를 모르고 뜻만 대충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휘의 품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품사 때문에 어법이 망가지고 독해가 망가지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어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문법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나오는 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어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시제태, 이건 동사의 활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준동사도 동사의 활용이고요.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좀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가 많이 바뀌거든요. 동사가 시제도 바뀌고, 태도 바뀌고, 뭐 수도 바뀌고, 그다음 동사를 조금 형태를 바뀌면 투부정사가 되고, 동명사가 되고, 분사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동사를 위주로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관계사, 가정법, 특수구문, 도치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아이들이 좀 힘이 빠져서 잘 못해요. 앞에 내용들 그 중학교 주로 쓰는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의 앞 단어는 빠삭하게 잘 아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애들이 힘이 빠지는지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뒷부분이 고등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어떤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문법을 위한 문법은 그만하고 독해에서의 적용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쓰던 시중교재 같은 경우에는 각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단원을 공부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4번에 투부정사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투부정사 단원이니까 4번이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꼼수 같은 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단원이니까 투부정사 이상하게 돼 있으면 이게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나중에 다 모든 게 섞여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고등의 유형을 많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걸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좀 그런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고등에 대한 대비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길이의 텍스트를 많이 읽어볼 것, 그리고 간만으로 때려 맞히는 거, 그냥 단어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렇겠지 이렇게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무슨 내용이고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 답이 이렇게 된 것이며 글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량, 절대적인 공부량을 좀 늘리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목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과제 관리입니다. 정말 과제를 안 하고 하더라도 대충 하고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게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대로 해오는 애가 정말 없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습을 좀 철저하게 시키고 복습도 좀 철저하게 시키고 오답풀이 정말 철저하게 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틀렸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맞고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과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독해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스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과 독해를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 저희 중3 특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재를 둘 다 블랙라벨을 쓰고 있어요. 독해도 블랙라벨, 어법도 블랙라벨을 쓰고 있는데 블랙라벨은 고등 교재입니다. 고등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 교재 중에서도 고난도 교재이기 때문에 절대 중등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문법도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완전히 고등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되어 있고, 고등 수준의 문제풀이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도록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할 때도 그걸 다 이제 설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막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왜 그런 거야? 너 대답해봐. 막 이렇게 하면은 일단 눈을 안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마주쳤다면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학생 때 정말 선생님이 나 대답시키는 거 너무 싫고 틀릴까봐 무섭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틀리더라도 좀 고민해보고 고민한 걸 좀 입 밖으로 꺼내보고 틀리면 고쳐보고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핵심적인 어떤 강의의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독해 훈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과 독해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해석 연습만 하고 독해 연습을 정말 안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해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은 것을 마음으로 이해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에 들어오게끔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모든 텍스트를 힘줘서 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힘을 줘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힘을 빼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스킬적인 부분도 좀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되지 않은 것들, 필요한 테스트가 있다면 하기도 하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끝까지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영어 수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머님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자만하거나 아니란 마음을 가졌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등급이 숫자로 어떤 숫자가 찍히느냐도 문제지만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래서 공부를 놔버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특목고는 좀 어느 정도 잘했던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특목고에 가서 막 처음 받아보는 성적을 받고 처음 보는 숫자를 보고 이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신 좀 차리고 자기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좀 잘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마음의 힘이 약하다면 그냥 일반고 가서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리해서 특목고에 갔다가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특목 지금 외고를 수업하고 있다 보니 애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마음이 힘든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사실 외고 나왔는데 저도 막 저 외고 다닐 때 막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이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좀 기억에 남으셨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앞으로 갈 길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설명회가 끝나면 일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설명회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